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 기일이라 성묘를 다녀오고 마음이 괴로워 몸살이나 며칠 앓다가 불현듯 어머님과의 일을 글로 써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어느 배우가 TV에서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지금까지 버티고 산 것은 시어머니 덕분이었다고요. 그 말에 저도 공감이 가면서 마음이 더 일렁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어머님 덕분에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 아니셨으면 저는 진작 나쁜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어머님 덕분에 살았고,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살고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어머니가 제게 더 주신 시간이니만큼 더 알차게 쓰려고요. 어머니를 처음 배웠을 때 제 나이가 20살이 갓 되었을 때였으니 벌써 40년 하고도 몇 년이 더 지난 일이네요. 그때는 살림이 뭔지도 모르고 철도 없어 그저 남편 하나 보고 어머니께 결혼시켜달라고 찾아왔을 때가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남 1녀 중 늦둥이 막내 아들이 군대도 마치지 않고 데리고 온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던 어머님의 눈빛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정이라곤 못 느끼다가 마치 길 잃은 강아지를 보는 듯한 어머님의 눈빛에 반했다고 할까요? 한참을 그런 눈빛으로 보시던 어머님의 첫말이 결혼이 뭔지는 알고 였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아들을 따라온 20살짜리 여자아이에게 혼도 내지 않으시고 그저 그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달래듯 물어보신 그 말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족이 되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좋긴 했지만요. 남편과는 말 그대로 길 가다 만난 사이였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하죠. 소위 있는 집 자식처럼 보이기도 했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운 분은 아닌지라 친구들과 시내에 나들이 갔다가 말을 거는 무리에 있던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젊은 남녀가 그렇듯이 무리가 지어지면 자주 만나고 그 중에 몇몇은 연인이 되는 그 흔한 흐름처럼 저 역시 남편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오니 급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은데 남편 친구 중에 제가 좋다던 다른 사람이 군 면제라 남편의 마음이 불편했던지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성희야, 우리 결혼하고 너가 우리 집에 살고 있으면 내가 제대하고 더 잘할게. 그러니까 군대 있는 동안만 참자. 휴가도 나오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얼른 그러자고 했고요. 어차피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게 관심도 없고 은근히 눈치를 주던 차에 잘됐다 싶어 탈출구처럼 느껴져 그 결혼이라는 말이 저도 반가웠거든요. 그런 제게 어머님의 따뜻한 눈빛과 말투는 안식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때를 쓰듯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멀쩡한 남의 집 귀한 딸을 미래도 불확실한 놈이 발을 묶어놓으면 어쩔래? 군대나 다녀와.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엄마, 나 성이랑 살 거야. 아니면 나 군대 안 가. 안 갈 거야. 라며 어머니를 쪼르는데 어머님은 강건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 뵀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매일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뵈었죠. 남편이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데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매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별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바쁘게 일을 하셨죠.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다 10번째 찾아간 날, 눈길도 안 주시던 어머님께서 저에게 아가씨도 이 녀석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얘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정말 저런 놈 믿고 살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저 녀석 없는 동안 나랑 살아볼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여버려서 눈물까지 흘리며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입대를 했고 저와 어머니가 준비를 해야 했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자 내심 만족을 하셨습니다. 몰랐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가 일대에서 유명했더라고요. 저는 가족과 외식을 가지 않았으니 몰랐고요. 친구들을 만나 놀더라도 고깃집보다는 분식이나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몇 번 가봤는지 그 집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딸 덕분에 고기 좀 실컷 먹어보겠네 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인사를 왔을 때 반대는커녕 반기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결혼이라 그런지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예단도 잘 준비해 주셨고 남편 첫 휴가에 맞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서두르긴 했지만 거리낌 없이 척척척 준비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님도 바쁘신 와중에 예물도 서운하지 않게 해주셨고 드레스며 식장이며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친정에서는 혼수하라고 돈만 주고 관심도 없으셨는데 어머니가 챙겨주시니 너무 마음이 놓이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좋아졌죠. 남편이 첫 휴가를 나오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바로 친정으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새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이바지 음식 가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많은 형제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외동이었기에 그렇게 반기시는 형제들을 보고 든든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다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푸근한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식을 올리고 며칠 만에 군대로 돌아간 남편이 없는 집에서 제가 할 일은 어머니를 따라 식당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아가, 집에서 있으면서 집안일 좀 익히고 있어. 특별히 뭘 할 건 없고 그냥 이리저리 둘러놔봐. 그러다 보면 좀 편해지겠지. 라면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청소도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음식도 나름 해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심심도 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가끔 오시는 유일한 시누이가 집에 오는 날에는 불편했고요. 은근히 제가 하는 일도 없이 밥이나 축낸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2주 만에 어머님께 제발 식당에 데리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집에서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해요. 밥 혼자 먹는 것도 힘들고요. 라면서 쪼르면서요.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 사람이 갑자기 식당 일을 어찌하려고 그러나. 괜히 고생한다고 울지 말고 아서. 라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간절한데 말이죠. 그런 어머니께 어머니, 방해 안 되게 진짜 열심히 배울게요. 제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울기는 왜 울어? 고생할까봐 그러지. 내가 그 식당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있는 재산으로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시작한 일이야. 거기서 같이 일하려면 집에서처럼 쉬엄쉬엄 하면 안 돼.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엄하게 할 거야. 그래도 좋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알겠다고 하고는 다음 날부터 어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가 안 계시기에 일찍 나가시는 건 알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잠이 많았던 저는 늦으면 어머니가 저를 두고 가실까봐 잠도 못 자고 어머니가 나가시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집에서 나와 식당에 6시 조금 넘어 출근해보니 그 큰 식당에 어머니 혼자 출근을 하셔서는 그날 나가는 반찬 양념이랑 고기 양념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고 있으면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출근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휴게실로 가 옷을 갈아입고 있으면 고기가 배달이 오고
배달 온 고기는 직원들이 손질을 해 어머니가 만드신 양념에 고기를 재워 저장고에 날짜를 적어 저장고에 저장을 하고 전에 저장을 한 고기를 꺼내놓고요. 그리고 반찬 재료를 손질해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양념에 조리를 해놓고 그날 장사할 준비를 끝마치면 서빙을 하는 직원들이 출근해 홀 정리를 하더라고요. 청소는 전날 저녁에 한 것 같은데 준비할 게 많은지 부지런히 움직이더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머니가 준비하신 아침을 직원들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그 후 오전 9시부터 휴게실에서 좀 쉬고 오전 11시부터는 손님이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 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눈으로 본 적은 없고 사무실을 나가시는 날보다 새어머니와 여행 다니시는 날들이 더 많았거든요. 돌아가신 엄마가 올해 알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그러셨고요. 엄마의 간호는 외할머니가 하셨는데 번번이 제 앞에 아버지 흉을 보시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도 전부터 새어머니와 교제를 하는 아버지를 외할머니는 매우 싫어하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저도 안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병실에 가면 너희 아버지 좀 졸라서 데리고 오지 왜 너만 오냐? 너도 새어머니 드릴 생각에 좋지? 이렇게 아파 있는 엄마보다 젊고 예쁜 새어머니가 좋지? 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고요. 아픈 엄마와 놀러 다니는 아버지 사이에서 정을 느낄 새도 없었기에 어머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웠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면서 아버지 돈을 많이 써 돈 잡아먹는 것도 내림이라며 새어머니가 궁시렁거릴 때도 돈은 힘들게 버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어머님처럼 유하신 분이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신다는 것도 신기했죠. 그 정도로 고생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드세고 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기에 식당에서 계산대나 지키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돈이 있고 운이 좋아 돈을 버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좋은 재료로 직접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알아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식당에 나가 점점 더 일을 할수록 감히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나가 저녁에 장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저까지 숨이 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든 어머님이 하시는 건 다 따라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게 좋더라고요. 휴가를 나온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엄마, 나 없다고 우리 성이 일 시켰어? 라며 어머니께 따지고 들기도 했지만 제가 내가 좋아서 한다고 했어 라고 하자 이해가 안 간다며 하고 싶긴 식당 일이 뭐가 좋아? 라더니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친구들만 만나고 노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휴가를 나와도 집에는 안 들어오고 놀러 다니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친구들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걸 봤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하고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몰라 식당 뒤편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돈 가지러 온 남편을 잡아 휴게실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한참을 안 나오던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오더니 저에게 성희야,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이 만나는 여자인데 나만 유부남이라고 빼기가 그래서 같이 있기만 한 거야.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가 어디 있어. 미안해. 라더니 제 손을 잡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뒤따라 나오신 어머님께서 가서 둘이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고 와. 형철이 휴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 라며 용돈을 주시면서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라면서 그냥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괜한 오기에 왜? 어머니가 데이트하라고 하시잖아 라고 했는데
대뜸. 아니, 그런 꼴로 어떻게 나가? 성희야, 너 결혼했다고 너무 안심하고 퍼지는 거 아니야?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벌써 이러면 어떻게 해? 너 지금 진짜 딱 식당 아줌마 같아. 라며 씩씩거리며 집으로 가더라고요. 무심결에 유리에 비친 저를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결혼 전처럼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남편과 나가려고 일찍부터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자주 가던 다방에 가 커피라도 마시고 오려고요. 그런데 남편은 피곤하다, 좀 쉬었다가 부대 복귀하고 싶다 하면서 안 나가려고 하더니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을 일찍 일어나 데이트 준비를 하고 기다리던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죠. 친구들의 말도 자꾸 떠오르고 안 좋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어머니는 느끼셨는지 제게 성희야, 우리 형철이가 너 아프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건 알아둬. 나는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바람 피우고 그러는 건 못 본다. 우리 형철이도 내가 고생한 걸 알아서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놓이고 듬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들려오는 말들을 무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의심의 싹은 사람을 흔들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제 몸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못 먹던 선지도 먹고 싶고 닭발도 먹고 싶어 못 견딜 정도로요. 그러면서 살이 찌는 것 같더니 아랫배가 묵직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혹시 임신 아니니? 하시기에 혹시 몰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 4개월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신이 나서 어머니께 달려가 어머니, 저 임신했대요. 4개월이래요. 라고 전하자 어머니께서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하니 예쁜 일만 하는구나. 너희 형님들처럼 건강하게만 낳아라. 너무 고맙다.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미 조카들이 있었는데도 제 아이가 마치 첫 손주인 것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제 임신이 축복받은 것 같아 더 기분이 좋았고요. 남편에게 편지로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남편도 어머니만큼 저의 임신을 기뻐할 거라고 믿고 남편이 다음 휴가를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매일 먹고 싶은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며 뭐든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말리셨죠. 그래도 적적하고 심심하면 가게에 나가 어머니 일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가끔 들러 어머니와 식당 직원들 간식을 전달하러 오시는 형님들은 동서는 비위도 좋다. 나는 임신하고 고기 냄새 힘들어서 못 참겠던데. 라며 어머니께만 생글거리며 웃고는 저를 희끗거리며 가시곤 했습니다. 가게 일은 안 도와도 간간히 그렇게 오셔서 용돈도 받아가시고 하셨거든요. 더 가끔 오시는 시누이는 다들 임신했다니까 싫어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아마 올케 아들 낳으면 더 싫어할걸? 큰오빠는 딸만 둘이고 셋째는 아직 임신 못하고 있고 넷째네도 딸만 하나잖아. 내가 낳은 아들은 김씨 아니니까 상관없고 우리 엄마 남녀 차별은 안 해도 손자 태어나면 손자 다 주겠지 할 테니까. 게다가 올케가 엄마 옆에서 이렇게 살랑거리니 더 그러는 거야. 지금이야 어릴 때 고생시켰다고 미안해서 용돈이나 주지만 아들 손주 태어나봐. 다들 그동안 아부한 거 아깝지? 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저한테 하시던 게 생각이 나 흠칫 놀랍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시누이의 말을 들으시더니 그걸 아는 놈들이 그렇게 해? 진작 나와서 돕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다니? 나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우리 성희처럼만 하면 내가 뭐든 다 해주지. 너무 예뻐. 손주가 아니어도 우리 성희한테는 뭐든 안 아깝다. 괜한 소리 말고 가. 그런 소리 할 거면 오지 말고. 라면서
시누이를 보내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가면서 저를 다시 힐끔 노려보더군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와서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 아빠니까요. 남편은 휴가를 나와서는 전과는 다르게 제 곁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성희야, 아들만 낳아. 아들만 낳으면 우리 엄마 식당 우리 거야. 우리 엄마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손자는 못 봤잖아. 진짜 아들만 낳으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알았지? 아들이야. 아들. 이라고 하면서요. 시누이나 남편이나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궁금하지 않으면서 어머님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기에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동을 느끼고 아이의 존재를 좀 더 느끼면서 좋았기에 아이에게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저 좋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그래야 예쁜 아이 나온다고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씩씩한 아들이었죠. 아들이 태어나고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대놓고 싫은 티를 냈었고 시누이는 남편에게 야, 너가 복이 있다. 아주 신이 났네. 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예뻐하셨지만 혹시나 형님들이 서운하실까 눈치를 보셨습니다.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입이 귀에 걸려 저보다 더 아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친정에서는 축하한다고는 하셨지만 별다른 관심은 없으셨습니다. 몸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은 어떻게 할 건지 묻지도 않으시더니 제가 몸조리가 끝날 때쯤에 새어머니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저를 챙기지도 않으시던 분이었기에 서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서럽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그랬죠. 아마 여느 시댁이었으면 그런 저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 속상해 마라. 내가 있고 형철이가 있잖니. 어차피 시집와 우리 집 사람이니 그런 거 속상해 마. 엄마가 웃어야 아이도 웃지. 라며 달래주시고 정말로 아껴주셨습니다. 남편도 많이 도와줬고요. 남편은 제대를 한 데다가 어머니가 시키시니 억지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들이 예쁜지 군말 않고 어머니 말대로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또 하나의 마음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몸조리가 끝나고 아이는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식당에 다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나오라고 하셨지만 내켜하지 않았고 제가 어머니 곁에서 힘들지 않으시도록 더 살뜰히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자신했기에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아이 때문에 마감 청소만 남편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식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 젖을 먹이려면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가 물리기도 하고 미리 짜놓기도 해야 했고 남편이 오로지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 먹는 시간에 들어가고 점심 장사 시간에 나가고 저녁 시간까지 있는 잠시 한가한 시간에 집에 가 다시 아이 젖도 먹이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녁 장사 시간에 다시 나가 일을 하고 들어오면 남편이 나갔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모르고 지났습니다. 잠깐 눈 붙이면 다음 날이었으니까요. 감사하게도 아이는 잔병치레도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아이를 보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남편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형님들은 아들까지 낳으시고도 어쩜 저리 독하게 저럴까? 라며 아예 대놓고 비아냥거렸지만 어머님을 도울 사람이 저뿐이라는 생각에 손을 못 놓겠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성희야, 너 아니어도 다 돌아가. 일손 부족하면 내가 알아서 사람 뽑아. 지금도 충분하다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니? 나 너무 마음이 아파. 라며 나오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못 그러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르고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실 만큼 아파서 밤마다 끙끙 앓으시며 파스를 붙이시는 걸 아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던 안 되던 꾸역꾸역 나가서 어머니 곁을 맴돌며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돌 때까지는 아이 돌보는 걸 좀 돕는 것 같더니 점점 바깥으로 돌고 싶어 하더니 저녁 청소가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남편이 눈에 띌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것도 밤마다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것도 다 알았지만 젊은 나이에 가정을 일구고 답답해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해주고 싶었거든요. 한때 그러다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답답하고 미련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은 내 아버지와 다르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은 아이는 예뻐라 했고 아이도 아빠를 잘 따랐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식당에서 제 자리는 커졌습니다. 어머니께 배우다 보니 저와 어머니만 아는 기술도 생기게 되었죠. 아이는 할머니와 제게 둘도 없는 효자로 자랐습니다. 6살이 되던 해에 한글을 떼고 혼자서 책을 읽을 정도로 영리했죠. 어머니는 박사를 시키신다며 아이를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저 역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면서 키웠는데 아이가 건강하고 영리하게 자라주니 그보다 더 바랄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이를 예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바빠지더니 약속도 어기고 아이를 기다리게 하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쌓인 실망은 아이가 제 아빠를 좋아하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아빠를 찾지 않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듯이 어머님과 제게 마음을 잘 표현하는 기특하고도 착한 아이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못마땅하셨는지 아예 대놓고 아이의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귀한 왕자님이라 그런가? 왜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제가 그 마음을 표현해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안 들리는 척하고 참은 적이 몇 번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여전히 다정하고 포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다가 내가 다 미안하고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어. 미안해. 라며 사과를 하시면서 눈물을 닦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어머님께 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러실 때마다 너무 속상해졌습니다. 받을 줄만 알고 일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싫었고요. 식당은 점점 더 잘 됐습니다. TV에서 부르는 서민 갑부라고 불릴 만큼 잘 됐죠. 연매출이 드디어 30억을 찍었다며 식당 직원들에게 전원 보너스를 주실 만큼요.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라 어머님께서는 아이에게 갖고 싶은 게 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 할머니랑 놀이공원이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내용을 일기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남편이 본 거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아빠는 왜 없어? 라며 따지더군요. 아이는 제 뒤에 숨더니 아빠는 바쁘시잖아요. 라며 겨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아이를 보시더니 아빠가 이름만 가졌다고 아빠냐? 애비 노릇을 해야지. 맨날 잠들고 들어오는데 애가 안 어색해? 당연히 없는 사람인 줄 알지. 라고 하시면서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방에 와서는 우리 이혼하자.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우리 너무 빨리 결혼해서 실수한 것 같아. 어차피 아이도 나 안 찾고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니까 너 아니어도 되고 우리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너 봐라. 심각하다. 라며
짐을 챙겨 나가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저는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어머니께 갔습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제가 남편이 하고 나간 말들을 어머니께 전하자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성희야, 나한테 막내 며느리는 너 하나다. 너 말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내 손주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식당은 내가 넣어줄 테니까 잘해봐. 나는 이제 그만 쉴란다. 너가 맡아서 해. 이건 이혼을 해도 주는 거니까 걱정 말고 이혼해.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양심이 없잖니? 라고 하시는데 더 눈물이 나 어머니 품에 얼굴을 파묻고 더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일방적인 이혼을 선포하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전 잘 오지도 않던 비바람에 정신이 없는데 시댁 형제들은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식당을 제게 주신다며 유언을 남기셨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시누이와 형님들은 어머니,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이 가게 일 안 도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 낳고 가게 일 좀 본다고 이러시면 너무 서운해요. 라면서 어머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않고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다들 모여있자 당황하더니 뭐야? 인사시켜달라더니 다 있었어? 라며 웃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밉던지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남편과 따라온 여자에게 둘이 재혼을 하건 뭐라건 상관없는데 나한테 며느리 대접 바라지 말고 앞으로 나는 아들 하나 없다. 다시는 엄마라고 찾지 마. 너희들도 식당 넘긴 노인네 억지로 찾아올 필요 없다. 어쨌거나 식당이 여기서 나만큼 아는 애 성희뿐이고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어쩌겠니? 그리고 이 식당은 성희한테 위자료로 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 먹여 살릴 자식이 있니?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철이 이혼하면 남인데 누구한테 그 식당을 넘겨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다 기부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와 저를 노려보더니 여자의 손을 잡고 나가버리더군요. 아이는 그런 제 아빠를 보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요. 나머지 형제들도 저를 노려보며 하나 둘 나가더군요. 모두 가자 어머니는 저를 꽉 안으시더니 성희야, 나는 너 믿는다. 내 아들이 못나서 미안하다. 식당은 잘 부탁해. 이제는 너가 잘해봐. 민호랑 잘 지내고. 집은 내가 알아봐 주마. 라며 그제야 우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제가 식당은 잘해볼게요. 어머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다달이 어머니 생활하시는 돈은 드릴게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처럼 그냥 지내고 싶은데 민호 아빠도 그렇고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랑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라고 말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됐다. 이 노인네가 혼자 써봤자 얼마를 쓰겠니? 너랑 민호나 잘 지내. 나는 그거면 됐다.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이혼을 하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생긴 재산이니 내놓아라. 나는 못 준다. 뭐 이러면서요. 어머니가 개입을 해주셔서 남편에게는 돈을 안 주고 제가 다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남편을 간통으로 넣으라며 그 여자와 남편에게 겁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든든한 어른이 가까이에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이 자란 탓에 어머니는 그저 담벼락 같았습니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처럼 비참했지만 아이와 어머님을 보며 견뎠습니다. 진짜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혹시나 설마 어머님을 아무도 안 찾을까 했는데 정말 그 어떤 자식도 어머님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가끔 식당에 와서 난동은 부렸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아이도 잘 길러야 했죠. 식당도 지켜야 했고요.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 일주일은 한 달이 되더니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더 나이가 드셨고 약해지셨죠. 아이는 자라서 군대도 다녀왔고요. 저는 어엿한 식당의 사장으로 저만의 레시피까지 만들어 식당을 운영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는 자식들 중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와 제가 찾아뵈었죠. 아이는 할머니와 잘 지냈거든요.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반은 어머니를 가져다 드렸고요. 어머니는 그 돈은 없는 셈으로 치신다더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자식들도 안 돌보는 독거노인이 되시기 십상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아 요양원에 가셔서도 씩씩하셨습니다. 3년 정도 지내시고 나서야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자꾸 주무시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배운 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어머니를 찾아뵈며 지냈습니다. 가게에서 제일 가까운 요양병원에 모시고는 틈나는 대로 갔죠. 아이도 오며 가며 할머니를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소개하고요. 점점 기력이 없어지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시켜 다른 형제분들과 아이 아빠에게 어머님이 많이 약해지신 것을 전달하였지만 아무도 와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내시다 어머님은 주무시는 듯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에 지는 꽃처럼 조용하고 폭신히 떠나셨습니다. 너무 의지했던 어른이었기에 제 마음과 몸이 아프더라고요. 온몸에 발진이 나고 머리는 새하얗게 되고 명치 끝이 아파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장례식장에 가 있는 게 이상해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하고요. 아이가 장례식에 제일 먼저 도착해 큰아버지들과 고모에게 연락을 하고서야 형제들이 모였다며 아이가 전화로 엄마도 얼른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머뭇거리게 되긴 했지만 어머님 가시는 길에 안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보니 아이 아빠와 아주버님이 저를 보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외로운 노인네랑 자식들 이간질해서 사이 멀어지게 하더니 재산까지 빼돌린 여자가 어디로 오는 거야? 라며 큰 소리를 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자 작은 아버님까지 일어서시더니 내가 애들한테 들었다. 지금이라도 다 내놓고 조용히 사라져라. 라며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 슬픈데 그런 이야기를 하며 따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머니 단상 앞으로 가더니 큰 목소리로 제가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하나 읽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들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어 펴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더군요. 제일 큰 아주버님이 맞네, 우리 어머니 글씨가 맞아. 라며 확인을 하더군요. 이윽고 아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읽는 편지에는 어머님다운 말씀이 적혀 있더군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 딸, 며느리, 사위 잘 보아라. 아마 너희는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고 모였을 게다. 내가 우리 민호에게 잘 부탁해 놓아 준비는 잘 되어 있을 테니 내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민호의 말대로 하면 된다. 그게 내가 준비한 내 마지막이니 말이다. 아마 혹시나 남은 재산 어떻게 하려나 귀가 번쩍하겠지. 내가 성희에게 식당을 넘기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성희와 민호는 나를 꾸준히 찾아오고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 고맙게 여겨라. 성희가 시집을 와 식당 일을 돕겠다 했을 때 몇 번 저러다 말겠지 했다. 철없는 막내 아들 따라온 아이라 내 자식과 동일하게 보았다. 하지만 성희는 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건 돈 쓰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5의 내 자식보다 더 성실히 내 곁을 지켰다. 아이까지 키우며 제가 해야 할 일을 내 기대 이상으로 해주었다. 고맙고 안쓰러웠다. 그리고 좋았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진심으로 알아주더라. 그리고 그 고생을 온 힘을 다해 함께 해주더라. 내 편이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 모두들 내가 버는 돈만 생각했지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관심도 없는데 성희는 내가 하는 것처럼 같이 고생을 하면서도 배우고 인정해주더라. 그래서 더 정이 갔고 그래서 더 좋았다. 너희 말대로 귀한 아들도 낳아주어 좋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손녀와 손자를 똑같이 사랑했다. 민호라고 해서 더 해준 것도 없는데 이 편지를 전할 사람은 민호뿐이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나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은 건 너희들이다. 나를 어미가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기계 취급을 해서 서러웠다. 너희를 모두 품에 안고 젖을 먹여 키운 어미인데 그 체온을 너희는 잊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매일 매 순간 사랑했다.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한다. 보고 싶고 안고 싶다. 이름을 부르며 마주보며 웃고 싶다. 그런 기회를 주는 아이들은 민호와 성희뿐이다. 형철아, 너는 이 아이들을 놓친 걸 평생 후회할 게다. 너가 버리고 떠났다고 자만하며 지냈겠지만 정작 버려진 것은 너다. 성희가 민호를 단단하게 잘 키웠기 때문에 바람 따라 떠난 너에게 우리 민호는 휩쓸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돌아보지 않고 말이다. 행여라도 태어나게 해준 아비 노릇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두 사람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거라. 그래야 너도 이 어미처럼 멀리 떠나는 날 조금이나마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게다.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아들 민철, 호철, 형철, 딸 효연, 며느리 아영, 민지, 성희, 사위 준호, 손녀 지민, 미영, 자영, 손자 민호. 이 이름들 마음에 품고 가게 해줘 고맙다. 너희들의 어미로, 할미로 살다 가게 해주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제 나는 잊고 잘 살기 바란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눈물을 흘리며 아이가 다 읽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이 아빠의 여자는 기분이 상한 듯 나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아버님께서 성큼성큼 걸어 아이 아빠 곁으로 가시더니 손을 올려 아이 아빠의 뺨을 내리치시더니 아주버님들까지 차례로 때리시더라고요. 이 천하의 나쁜 놈들아.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얼마 고생을 했는데 너가 바람을 피워?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다 병 얻어 돌아와서는 집에 돈으로 병 고친다고 다 털어 병수 밟았다가 죽은 너희 아버지 대신에 너희들 먹여 살린다고 그 고생을 한 어머니한테 너희가 그 꼴을 보여? 이 불효막심한 놈들아! 라며 큰 소리를 치시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희는 울 자격도 없는 놈들이야. 아이고 형수, 아이고 형수 하며 우시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눈치만 보시고 시누이는 울고요. 아이 아빠가 뺨을 붙들고 멍하게 있는 모습을 보자니 눈물과 헛웃음이 나더군요. 작은 아버님은 미국에서 사시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어머니의 상황을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도움도 많이 받아 찾아와 갚으시려고 했는데 형제들과 시누이가 어머님이 아들 낳은 제게 미쳐 재산 다 넘기고 자신들은 버렸다고 했대요. 그런 소리를 믿고 돌아가실 때까지 뵙지도 못했다며 가슴을 치고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장례를 마치고 지금까지 어머님을 대신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어머니 계실 때만큼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기업화 시킬 때가 되었다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 기일이 다가오면 아이와 성묘를 갑니다. 그러고 나면 며칠 몸살이나 아프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괴로워 그런가 봅니다. 아이 아빠는 가끔 기웃거리긴 하는데 아이가 너무 냉정이 짤라 번번이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주치지 않아 몰랐습니다.
매니저님이 전해줘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아이 잘 키운 거겠죠? 사람답게 살았다면 서로가 얼굴 붉힐 일 없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사람 몫이니 저는 제 몫을 다하렵니다. 여러분들도 제 자신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시길.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